조조가 양수를 참한 일화로 보는 사회적 지능. 양수는 조조의 질투로 희생당한 것처럼 그려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양수란 인물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조조의 질투를 사차명을 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철저히 계략을 꾸미고 계획한 바가 결실을 맺도록 치밀함을 보여준 인물들은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들의 주인에게 질투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조조는 촉을 얻기 위해 유비와 일전을 벌인다. 그때 저녁 식사로 닭갈비가 나왔는데 조조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느꼈다. 촉당을 생각해보면 싸워서 이겨봤자 크게 얻어지는 것은 없고 그냥 두 잔이 아까운 땅이었다. 그런 땅을 얻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저녁 식사로 나온 닭갈비를 보며 촉당이 닭갈비와 같다고 생각하는 중에 군호를 물어보는 장수 하우돈에게 그날의 군호를 계륵으로 하라고 답한다. 그날의 군호를 듣고 양수는 돌아갈 채비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장수들에게 승상이 곧 돌아갈 것이라는 명을 내릴 것이니 그대들도 돌아갈 채비를 하시오. 라고 말한다. 조조는 수하 장수들이 짐을 싼 것을 보고 영문을 묻자 수하 장수들은 양수가 일러준 대로 했다고 답했다. 내막을 알게 된 조조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뛰어난 양수를 질투해 눈이 멀어 차명에 처한다는 것이 연희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양수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일처리를 잘해 항상 빨리 끝내고 놀러 다녔다. 양수가 하도 많이 자리를 비우자 하인들은 그럼 조 승상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양수는 쪽지 3개를 주며 승상이 오셔서 공문 처리에 대해 물으면 첫 번째로 이걸 주고 두 번째로 이걸 주고 세 번째로 이걸 줘라 하며 놀러 나갔다. 후에 조조가 와서 이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과연 양수가 준 종이에는 조조의 질문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하인들은 양수가 적어놓은 답을 조조에게 말해주어 일에 지장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어쩌지 못하고 기분만 상했을 것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의 뛰어남이 세상에 알려지면 부러움도 사지만 그만큼 시기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수는 자신의 능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은근히 조조가 알게끔 하며 조조를 조롱했다. 조조가 화원을 하나 꾸미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후 화원이 완성되자 조조가 화원을 구경하러 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화원문에 살활, 자만을 쓴 채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조조가 그걸 왜 써놓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양수가 지나가다 끼어들어서는 문에다 활, 자를 써놓았으니 이것은 곧 넓을 활, 자. 승상께선 화원이 너무 널찍하니 휑해 보여서 맘에 드시지 않은 것이오라 말하여 사람들이 화원의 폭을 좀 더 촘촘하게 좁히고 아담하게 개조한다. 수일 뒤 조조가 다시 와서 알맞게 되었다고 만족하고는 어떻게 뜻을 알았냐고 묻자 사람들이 양수가 지나가다 말해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정원사들이 고민할 몫을 양수가 채갔다는 생각을 해 조금 언짢다는 말을 한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조조는 다소 언짢을 뿐 양수를 어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조조가 아들 조비와 조식의 재간을 시험해 보려고 두 아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업의 궁궐을 지나가라고 시켰다. 그리고 궁궐의 문지기에게 그 누구도 성문 밖으로 보내지 말라고 명하였다. 아들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나와 조조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조비는 궁궐을 통과하려다 문지기가 막자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을 들은 조식은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짐작해 양수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자 양수는 왕자께서 왕명을 받들고 나가려는데 기어이 막으려는 자가 있으면 베어버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였다. 과연 같은 명령을 받아 조식이 궁궐을 통과하려고 할 때 문지기가 막자 나는 승상의 명령을 받들고 지나가는데 어느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라고 말하고 문지기를 베었다. 조조는 조식의 재간이 놀라워하며 조식을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조비의 고자질로 조식의 대처가 양수의 코치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극대노했다. 재수없이 나대다 죽은 것으로 묘사되는 연희와 다르게 사실 양수의 죽음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조의 후계자 문제였다.
양수는 자신의 주군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조조의 후계자 문제에 개입했고 거기다 패배한 쪽인 조식의 편을 들었기에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륵 사건 때 살았다고 해도 다음 황제인 조비가 죽였을 가능성도 크다. 비슷하게 조식의 라인이었던 정의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양수는 이 무렵에 죽었기 때문에 가문이라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조조의 숙청 자체도 유비와의 대결에서 패배해 정치적 안정성이 위태해지자 말년에 급하게 정해 매우 불안정한 후계자 조비를 위한 것이었다. 한때는 조조 본인이 후계자들을 경쟁시키고는 하였으나 후계자가 온전히 정해진 데다가 그를 키워줄 만한 시간도 느긋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계자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수없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조식의 오른팔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조조 자신의 사후 미래 계획의 걸림돌로 보였을 것이다. 만일 조식이 선택받았다면 양수 개인이 혐오스럽더라도 미래 후계자를 위해 재수는 없지만 능력은 있는 든든한 오른팔을 용납하였을 것이다. 후계자 조비 일파였던 사마이는 차후 조비의 치하에서 중신으로 성장해 그를 지탱한 것처럼 양수 또한 황제 조식을 위해 그리하였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조비가 후계자인 상황에서 조식을 열렬히 지지하는 좋은 가문 출신의 능력 있는 오른팔의 존재는 상황이 정반대다. 자식인 조식을 죽일 수는 없으니 적어도 그의 수족을 잘라낼 필요는 있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식자는 난다 하여 다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머리큐, EQ이다. 양수는 지능도 높고 그에 따라 능력도 좋았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지능은 높지 못했기에 차명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조는 조비와 조식을 후계자로 경쟁시킨 적이 있었던 만큼 조식을 돕는 양수를 나쁘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양수는 자신의 능력을 항상 자랑했다. 그런 자만심 때문에 군율이 문란해지고 조조 자신이 세운 법도가 어그러진 적도 많았다. 현대 사회에서 생각해보자. 회사 부장이 사장의 결정을 대놓고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사장이 좋아하겠는가? 말단 직원들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현명한 부장이라면 사장을 따로 찾아가 회사를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사장의 의견인 것처럼 내세워 사장의 면을 세워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성이고 사회적 지능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유튜버 일상 속 신박한 사연들 님이 투고한 글